이번 이야기는 무서운 이야기. 포우가 몰아치던 날. 포우가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다. 아침까지만 해도 포근했던 하늘은 저녁이 되자마자 심술궂은 어린이아이 마냥 낯빛을 바꾼 탓이다. 하늘에서 구멍이라도 난 듯 어마어마한 양의 물을 쏟아내고 있었고, 여기저기에선 제우스의 분노를 연상시키는 듯한 빗줄기가 사방을 찢어내고 있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폭우의 바리게이트 사이로 한 남자가 불이 나게 뛰어가고 있었다. 그는 우산도 없이 비를 흠뻑 맞고 있었는데 표정은 무언가에 굉장히 놀란 듯 상기되어 있었다. 그는 남자의 집으로 추정되는 건물까지 달려가는 그 짧은 시간 동안 만에 4번 가까이 넘어졌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그때마다 자신의 양 무릎을 주먹으로 세게 치대고 있었다. 마침내 건물에 도착한 남자는 자신의 주머니를 거칠게 뒤지더니 이내 열쇠를 찾아 문고리에 꽂아 넣었다. 그 남자가 매우 당황하고 있다는 것은 여기서도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었는데, 문을 열기까지의 1분이라는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는 총 10번의 열쇠를 땅에 떨어뜨린 실수를 범하고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그의 손은 번개에 놀란 강아지 마냥 부들부들 떨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겨우겨우 집에 들어간 후에 거칠게 문을 닫고는 숨을 몰아쉬었다. 말도 안 돼. 내가 이런 파렴치한 짓을. 정말일까? 내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그는 연신 자신의 손가락을 물어뜯으며 굉장히 초조한 낯빛을 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몸이 흠뻑 젖어 있는 것도 모른 채 자신의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다. 이내 그는 자신의 몸이 물에 빠진 생쥐꼴이라는 것을 자각하고는 일어서려고 하는 듯 했으나, 이미 풀려버린 다리는 그의 말을 듣지 않았기에 포기하고 다시 생각에 잠기기 시작했다. 본 사람이 있을까? 아니야, 없을 거야. 분명 내가 여기까지 올 동안은 아무도 눈에 띄지 않았으니까. 그는 잠시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는 소파에 몸을 묻었다. 그러나 이내 상체를 벌떡 일으키더니 다리를 심하게 떨기 시작했다. 경찰이 그걸 눈치채는 데는 얼마나 걸릴까? 설마 벌써 우리 집으로 찾아오는 건 아니겠지? 경찰이 오면 사실대로 말해야 하나? 아니면 잡아떼야 하나? 남자의 모습은 한눈에 보기에도 굉장히 초조해 보였다. 그의 다리는 중풍에 걸린 건 노인 마냥 부들부들 떨고 있었고, 그 남자의 동공은 밖에서 흩뿌려지는 번개의 모든 빛을 담아낼 정도로 확장되어 있었다. 그의 아랫입술을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는데, 비를 많이 맞아 추운 탓도 있었겠지만 그의 심리 상태가 큰 영향을 끼쳤으면 말할 것도 없어 보였다. 남자의 다리가 이 순간 움직임을 멈추었다. 남자의 동공은 그 어느 때보다 커졌으며 손톱을 물어 뽑아버리려도 할 듯 강하게 물고 있었다. 경찰일까? 남자가 조심스럽게 문으로 향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감추며 문을 향해 소리쳤다. 누구세요? 네, 근처 파출소에서 나왔는데요. 잠시 대화 좀 할 수 있을까요? 문고리를 잡고 있던 남자의 손이 파르르 떨렸다. 진짜 누구지? 무슨 사람이 있었나? 벌써 누군가가 신고한 걸까?
도대체 날 언제 본 거야, 이 빌어먹을지. 그는 순간 망설였다. 저기요! 지금 밖에 비가 많이 와서 그러는데 빨리 좀 열을 수 있으십니까? 중요한 이야기라서요. 네? 아, 네! 문고리를 돌리는 와중에도 남자의 동공은 사시나무 떨듯 덜덜 떨리고 있었다. 빌어먹을 어떡하지? 그냥 털어놓을까? 모르는 척해? 젠장! 그는 조심스럽게, 하지만 마치 무언가가 급해서 미처 빨리 열어드리지 못했다는 제스처를 취하며 경찰에게 말했다. 이런 죄송합니다. 제가 잠이 덜 깨서요. 들어오시죠. 남자는 누가 보기에도 과장되었다고 생각할 만큼 제스처를 취하며 경찰을 소파로 안내했다. 경찰이라고 말한 사내는 남자의 젖은 몸과 소파에 고여있는 물을 보고는 눈썹을 실룩해 보였다. 그러나 경찰에게 등을 돌린 채 소파를 향하는 남자가 경찰의 표정을 보았을 리가 만무했다. 참, 그 하실 말씀이란 게 뭐죠? 혹시 살인사건이라도 냈나요? 남자는 마치 농담을 건넨다는 뉘앙스를 풍기며 살인사건을 언급했지만 살인사건을 이야기할 때 흔들리던 남자의 동공을 경찰은 놓치지 않은 듯 했다. 젠장, 왜 이런 말을 꺼낸 거야? 그냥 입 닥치고 있어, 이 미친 자식아! 네, 방금 전에 신고 접수가 들어왔습니다. 이 근처 골목에서 살인사건이 났다고요. 피해자는 이곳에 살고 있던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현장 목격자의 말로는 한 남자가 그 근처에서 급하게 뛰어가는 모습을 봤다고 합니다. 경찰은 말을 하는 와중에도 그의 눈동자와 젖어있는 옷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남자는 적잖이 당황하는 듯 보였다. 쟤기는 본 사람이 있었어. 분명 아무도 없었는데 어떡하지? 모른 척 해야 하나? 그거 참 유감이네요. 혹시 피해자나 아시는 사이라도 되십니까? 경찰이 되물었다. 그의 눈은 여전히 남자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다. 남자의 등에서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글쎄요, 그 여자분을 주위에서 몇 번 보긴 했지만 말도 섞어보지도 않아서 잘 알지는 못해요. 경찰은 그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남자는 입에 침이 마름을 느꼈다. 남자로서는 이 침묵이 적잖이 불편했기 때문에 또다시 말 이어갔다. 수사에 협조될 만한 정보를 드릴 수가 없어서 굉장히 아쉽네요. 그렇다면 범인은 몸에 물 많이 뒤집었었겠군요. 비가 오고 있으니까요. 남자인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려옴을 느꼈다. 야, 이 미친 새끼야. 물을 많이 뒤집어 쓴 거 나잖아. 뭐 하는 거야 지금? 경찰은 아까부터 말없이 남자를 지켜보고 있었다. 남자는 진지 태연한 척을 하며 경찰에게 물었다. 무슨 이상한 점이라도? 왜 범인이 비를 맞았다고 생각하신 거죠? 그야 물론 범행 당시에 비가 왔을 테니까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도대체 누가 범행 시각을 비오는 저녁이라고 정의를 내린 거죠? 남자의 눈이 파르르 떨린다. 경찰은 그러한 남자의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이런 병신 새끼. 그래 입 다물고 있자고 몇 번이나 생각했냐 말이야. 그렇군요. 전 당연히 저녁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상식상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남자는 어깨를 으쓱하며 당연하다는 듯이 경찰에게 대꾸했다. 경찰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남자에게 물었다. 아까 방에서 들어왔을 때 자고 있었다고 하셨죠? 네. 에? 그랬었죠. 집안에 누군가가 또 있었나요? 네? 잠을 자고 계시던 분의 소파에 마치 방금 떨어진 듯한 물방울들이 고여있네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 거기다가 자고 계셨던 분의 옷차림이라고 하기에 너무나도 부자연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남자는 자신의 옷차림을 들여다보았다. 누가 봐도 방금 외출하고 들어온 사람이라고 생각할 만한 수트 차림. 거기다가 지금의 날씨를 대변하는 듯한 젖은 옷들. 남자의 등에서 식은땀이 흐르다 못해 폭우처럼 쏟아지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 나를 의심하는 겁니까? 에? 남자는 짐짓 의기양양한 태도를 취하며 경찰에게 되물었다. 마치 나는 아무 잘못이 없고 억울할 따름이요 하는 태도였다. 경찰은 남자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더니 조용히 말했다. 아니 뭐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계속 이야기하죠. 얼마든지요. 남자는 안도의 한숨을 살짝 내쉬었고 그러한 와중에도 경찰은 남자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있었다. 그렇다면 흉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인은 독일제 나이프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십 차례 찌르고 목을 긋고 달아나는데요. 제가 탐문수사한 것에 따르면 이곳에서 독일제 나이프는 한 군데에서만 판매한다고 하더군요. 맞습니까? 남자는 경찰의 물음에 고개를 갸웃했다. 남자의 눈은 온통 의문부호로 가득 차 있었다. 경찰은 계속 그를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다. 나이프? 말도 안 돼. 분명 몽둥이였는데. 독일제 나이프요? 분명 여기서 10분 거리인 말물상에서밖에 팔지 않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정말 범인 흉기가 나이프가 맞나요? 네, 감식반에 의해 확인된 결과입니다. 왜 그러시죠? 마치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사실이라는 것처럼. 남자는 흠칫 놀랐다. 제기랄, 이 자식 완전 눈구렁이 아니야. 잘못하다간 들통나겠다. 지금이라도 사실 말할까? 이러다가 남한테 힘통 걸려드는 거 아니야. 어쩌지 이런 씨발. 남자는 다시금 다리를 떨고 있었다. 이미 등은 비를 맞지 않더라도 흠뻑 젖었을 만큼 땀으로 흠뻑 범벅이 되어 있었다. 마침내 남자는 무언가를 결심한 듯 경찰을 바라보았다. 그때 경찰의 미소를 짓더니 자리를 일어서기 시작했다. 남자는 당황했다. 어느 정도 조사 끝난 것 같네요. 혹시라도 기분 나쁘셨다면 사과드립니다. 워낙 이쪽의 일이 그런 성격인지라. 네? 네. 물론 이해합니다. 고생이 많으시네요. 이 자리에서 일어나야겠네요. 조사에 협조해 주신 점 감사합니다. 덕분에 확실해진 듯 하군요. 뭐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경찰은 일어서서 문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갔다. 젠장, 눈치챈 거 아니야? 저 새끼 눈치챘나? 아니면 오해하고 있는 건가? 뭐지? 왜 그냥 가는 거지? 뭐 하십니까? 배웅 정도는 해주실 줄 알았는데 말이죠. 잠시 다른 생각 좀 하느라고요. 남자는 불이 났게 경찰이 서 있는 곳을 향해 달려가 문을 열어주었다. 안녕히 가십시오. 범인이 꼭 잡혔으면 좋겠네요.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찰은 문 밖으로 나갔다. 남자는 태연히 그런 안도의 한숨을 속으로 삼키며 몸을 돌렸다. 그리고는 현관문을 닫으려고 했다. 그런데 툭 하고 무언가가 문에 걸렸다. 마치 발을 문 사이에 끼워 넣은 듯한 소리였다. 남자의 등 뒤에서 아까 그 경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범행의 흉기는 나이프가 아니라 야구방망이. 당신은 이미 알고 있었겠지. 그러니 그런 반응을 보인 거고. 남자의 등에서는 또다시 폭우가 쏟아져 내린다. 그리고 결정적인 단서. 남자의 목에서 침이 폭우처럼 쏟아져 넘어간다. 난 당신에게 한 번도 피해자가 여자라는 사실을 말해주지 않았다는 거. 남자는 뒤를 돌아서려고 했다. 그러나 이미 자신의 등 뒤에 딱 붙어있는 경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다. 경찰이라고 말한 사내는 남자의 등 뒤에서 남자의 길을 향해 나지막하게 속삭였다. 너 봤구나.
남자의 등 뒤에서 서늘한 무언가가 날아와 꽂힌다. 정확하게 패를 관통한 듯이 남자는 비명 한 번 못 지른 채 바닥을 향해 떨어진다. 남자가 떨어진다. 남자의 이마에서 흐르던 땀이 떨어진다. 남자의 등 뒤에서 검은 붉은 피가 떨어진다. 남자의 몸을 헤집고 나온 10% 무언가에서도 피가 떨어진다. 마구마구 떨어진다. 남자의 방 안에서는 피의 폭우가 몰아치고 있다. 남자의 집 밖에서는 폭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남자의 입에서 연신 욕을 내뿜으며 빠른 걸음으로 집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아침까지는 날씨가 쨍쨍해서 우산을 들고 오지 않았는데 퇴근 시간이 되자마자 폭우가 쏟아지더니 심사가 뒤틀린 모양이었다. 젠장. 비는 또 왜 이렇게 많이 오고 지랄이야. 남자는 다리를 바삐 놀리며 자신의 집을 향해 걸어가다 못해 뛰어가고 있었다. 벼랑간 남자의 귀에 찢어질 듯한 고음이 날아와 꽂혔다. 남자의 발걸음이 멈추었다. 뭐지? 내가 잘못 들은 건가? 남자는 여자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다고 생각되는 골목을 향해 다리를 움직였다. 골목을 향해 가는 와중에도 그는 주변을 둘러보면서 무기가 될 만한 것을 찾아 눈을 바삐 돌렸다. 제길 하다못해 우산이라도 있었으면. 남자는 별다른 무기를 찾지 못한 채 골목에 도착했다. 골목은 사람의 실루엣만 겨우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어두컴컴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루엣을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고, 골목에서는 가녀린 실루엣이 건장한 사내의 실루엣에게 맞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남자는 자기도 모르게 비명을 내지를 뻔했지만 가까스로 자신의 입을 틀어막았다. 골목 온통 피가 튀기는 소리, 뼈가 부서지는 소리로 가득 차고 있었다. 건장한 사내의 실루엣은 손에 몽둥이 같은 무언가를 쥔 채 손을 위아래로 움직이며 여자를 곤죽으로 만들기에 연념이었었다. 남자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불의를 못 찾는 남자의 성격에 비춰본다면 지금 이 상황은 절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었지만, 지금 자신에게 무기가 없다는 불합리하에 섣불리 행동할 수가 없었다. 번개가 쳤다. 남자는 방향을 돌려 자신의 집 쪽으로 뛰어가기 시작했다. 남자의 입에서는 연신 욕이 흘러나왔다. 제기를 못 봤을 거야. 남자의 동공은 커져 있었다. 남자의 눈에는 하늘에 쏟아지는 거의 기다란 번개의 스펙트럼과 함께 자신을 향해 웃고 있는 피칠갑 사내의 눈이 겹쳐지고 있었다.